그래서 오늘은 그냥 문제 많이 풀 거예요. 자, 어디부터 보시냐? 33번, 그러니까 26페이지지, 26페이지. 33번은 좀 쉬우니까 34번 요거 한번 볼게요. 34번. 워크북은 지금 안 가지고 있지 않아? 냈지 않나? 숙제도 맞다. 숙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따가 같이 풀게요. 풀만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이제 함수 관련해서 문제 푸실 때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체크하는 게 제일 1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1대1 함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조건은 F2에서 F3을 뺀 게 F4에서 F1을 뺀 것과 같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1, F2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2 더하기 F5의 값을 찾으라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소위 말하는 피지컬 문제긴 해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풀어야 돼.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순위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다룰 거냐. 요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거야. 물론 이것도 언제나 해당되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등호 조건을 먼저 체크하는 게 조금 편할 때가 많긴 합니다. 왜냐면은 부등호는 아무래도 상황이 워낙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보다는 요 등호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 내가 경우의 수 얘기할 때도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조건이라 함은 조건을 이루는 대상이 있어.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 가조건을 보세요. 가조건에는 대상이 몇 개 있냐면 F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 5개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뭐 3개가 있겠죠. 요거 3개.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도 대상이 적은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 약간 상충이 되잖아. 아까는 뭐 등호 먼저 생각하라면서. 근데 여긴 5개고 3개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혼란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거든? 근데 이 등호 조건에서 대상은 사실 얘가 지금 5개짜리 조건 같지만 5개짜리 조건이 아니야, 실제로는. 얘는 이제 어떻게 조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등호를 이렇게 뜯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F2 빼기. 참고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이렇게 풀었을 때 좀 더 접근하기 좋았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접근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 사용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F2 빼기 F3은 F4 빼기 F1. 자,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이거야. 왜냐면은 저 5개짜리 조건을 이제 몇 개짜리 조건으로 바뀌었냐? 3개짜리 조건으로 바꿔서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 자, F2, 3, 5 첫 번째 거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2와 F3, F5 3개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냐, 얘에 대한 거를 먼저 고려를 해보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무슨 함수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럼 이 1, 2, 3, 4, 5가 이렇게 하나씩 짝을 찾아서 손을 잡을 텐데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먼저 고려하는 게 그나마 가장 쉬울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한 3초 만에 끝나면 좋은 거. 뭔 느낌인지 알겠나? 난 이제 딱 문제를 보고 따라락 보고 F5부터 뭐가 될지 정하면 좋겠다, 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게 좋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F5가 5가 될 수 있겠냐 이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럼 F5가 4가 될 수는 있느냐, 4가 될 수는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 F5가 4가 될 수는 있겠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정확하게 F2와 F3이
5랑 1이 돼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상황을 보시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세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중요하거든. 어쨌든 이 5개가 5개로 가는 상황에서 워낙에 상황이 많단 말이야.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의 기준을 삼으시고 그 기준을 토대로 하나씩 그냥 뭐 세면 됩니다. 크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뒤에 35번 요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식이 어디 갔지? 오늘은 그냥 문제 많이 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푸시면은 그냥 뒤에 거 바로바로 푸세요. 책 없다고. 잠깐만. 또 책 없는 사람 혹시 있나? 없어? 없네. 책 없는 사람. 잠깐만. 얘들아, 그러면 34, 35 풀고 음... 34, 35 풀고 66도 풀어보세요. 내가 여기 써놓을게. 34, 35, 그 다음에 66. 아예 시간을 좀 많이 줄게. 이렇게. 또 없는 사람. 빨리. 마지막 찬스. 없지?
자, 35번 먼저 할게요. 35번. 이제 요런 게 은근히 많이 나와. 오늘 시험에도 비슷한 거 있었지 않나?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거 나오는 거. 자, 요거 하실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항등함수 하나, 상수함수 하나, 그리고 뭔지 모르는 아무거나 함수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수함수가 뭔지만 찾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것만 어떻게 잘 찾으시면 돼.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찾냐? 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입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fx, gx, hx는 전부 다 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한번 집어넣어 보시냐, 5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f5 더하기 g5 더하기 h5 요걸 한번 구해볼 텐데 이 값은 뭐가 되겠냐? f5는 항등함수니까 5겠고요. 그 다음에 g5는 뭔지 모르니까 g5고, 그 다음에 h5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물론 이제 보자마자 5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 그냥 하나씩 다 넣어봐.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G5에다가 H5를 더하면은 2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애초에 얘네들은 함수값이 1부터 5까지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1이겠죠. 얘도 1이고 H5도 1이다. 그 말은 애초에 gx라는 함수 자체가 그냥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끝이죠?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였지? 65번이었나? 66번이었나? 66번 그죠? 자, f, x, x. 자,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f,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f, a는 f,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얘가 어디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냐면은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해야 됩니다. 임의의 a, b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조건은 F1은 3이에요. F1은 3.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그냥 아까처럼 1, 2, 3, 4, 1, 2, 3, 4 써놓고 하나하나씩 보내보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그냥 문제 풀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깔끔하게 풀어보려면은 식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얘가 지금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돼 있거든? 근데 이 중에서 자, 우리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산적인 집합이라 그래요. 이 이산적인 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확통해서 배우실 텐데, 이산적이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얘랑 반대말은 이제 연속이라는 건데,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숫자들 쫙 연속적으로 다 이어져 있잖아. 근데 1, 2, 3, 4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거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산적이다 그럽니다. 이산적이다. 요거 이제 용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이산적인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제일 먼저 따지셔야 되냐? 제일 먼저 따지셔야 되는 게 얘랑 얘예요. 보통은 얘네들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상황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보통 이런 식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부등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B가 1이 된다고 쳐봐. B가 1이 돼. 그러면 모든 A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게 되냐? FA는 반드시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B가 만약에 1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것이. 무조건 FA라는 숫자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 F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식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A에 대해서. 이걸 식으로 보고 풀면 그냥 엄청 쉽다는 거지. 물론 뭐 하나씩 해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대입해보는 것들을 내가 좀 꼭 해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해보셔야 보는 눈이 좀 더 확장이 돼요. 이거 식을 보는 눈이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A에 대해서 그 함수값들이 F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얘가 뭐하냐? 3이잖아, 그치? 그럼 애초에 이 함수는 1, 2, 3, 4에서 어디로만 가는 함수이냐? 1이랑 2는 제외하고 3이랑 4로만 가는 함수였던 겁니다. 애초에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부등식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이산적인 집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넣어보면 해결이 된다 이거야. 여기도 그랬잖아. 여기도 5 넣어보니까 해결이 됐잖아. 이거 아까 1, 2, 3, 4, 5였거든, 집합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넣어보면 해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다. 바로 위에 거 한 번만 해볼까? 65번. 이게 좀 어렵거든, 이거는. 이게 답을 뭐 맞출 수는 있는데 근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빡셀 수도 있어요. 근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65번) 오늘은 그냥 문제 많이 풀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숙제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푸니까. 그렇지 않나? 근데 이거 고난이도 아니에요? 맞아요. 고난이도까지 추워요? 고난이도까지 숙제는 아니긴 하지만 뭐 할만하면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수능도 봐야지 나중에. 너무 멀리 남았나? 잘 모르겠어. 이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거 봐봐. 애초에 A, B가 여기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잖아. 근데 B에 만약에 1이 들어갔어. B에 만약에 1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FA는 이 A가 무엇이든 간에 어차피 이 값은 1, 2, 3, 4 중에 하나로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B가 만약에 1이라면 FA는 어차피 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FA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 가정을 만족시킨다는 거잖아. 그럼 결론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FA는 A에 내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FA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1, 2, 3, 4가 어디로만 가야 되냐? 1, 2, 3, 4, 그러니까 3, 4 둘 중에 하나로만 가야 된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이제 2랑 3이랑 4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요 조건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사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되는 거야. 한번 해봐. 너무 졸려? 괜찮아 이제? 많이 남았어? 응? 된다고? 많이 남았어? 그거 16번까지 풀고 한 10문제밖에 안 남았어. 29분. 거의 안 했어요. 쌤도 물좀 올림푸스나요? 그래서 내일 오시겠다?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어렵다 이거. 30번. 어? 힘들어요. 뭐라고? 너 왜? 네. 왜 체력이 왜 빠졌어? 뭐 있으시고 오늘 힘들던 뭐 금요일만 되면 다 힘들어. 맨날 가끔 이런 날이 있으시다. 풀었어? 모르겠어? 아 이거구나. 뭐야 이거 니 왜 가지고 있냐? 이거 아 너 못. 아 어렵다 이거야. 이런 게 진짜 어려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추론 문제를 풀에 있어서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식으로 보여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 추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특강 때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추론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 그럼 이제 그 근거가 뭐가 되겠냐? 일단 첫 번째 힌트가 있어요. 이거 범위가 힌트야, 일단. 이거 128 되게 많이 보던 수 아니신가? 범위가 힌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128이라는 숫자를 보잖아. 그럼 너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2의 거듭제곱이라는 생각 드나? 들지? 들어야 돼? 이거 2의 7, 야, 한 2의 10승까지는 외워라. 외우고 있죠? 2의 10승까지 외워야 돼. 2의 7승이란 말이야, 128이. 그럼 이걸 보자마자 뭔가 2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면 뭔가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 정도 생각을 한 번은 일단 하셔야 돼요. 그게 힌트야.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뭐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야. 128까지 가볼게요. 뭔 소리냐? 자, F2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F2를 구해보시면은, 얼마래? 나 조건을 보니까, 써놓고 갈게. 아휴. 가. F1은 1. 나. F2는, 아이고, 2래. F2에는 Fn. 그 다음에 F2n 더하기 1은 Fn 더하기 1. 자, 이렇게 조건이 있어. 근데 여기서 애초에 이 n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냐, 이 사이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야. 이 사이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뭔가 128이 있으니까 얘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지.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니까 F1이랑 F2가 같고 F4도 같고 F8도 같고 해서 어디까지 같으냐, 여기까지 같다 이거야. 이게 뭘로 같냐? 일로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고요, 함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함수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해보셔야 되는데, 항상 예시를 들으라고 제가 그 특강 때 얘기한 적 있어요. 쉬운 거부터 예시 들면서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내가 결국 찾아야 하는 건 뭐냐면 최대값이야. 함수값이 제일 커야 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함수값이 아예 안 변한단 말이야. 그치? 함수값이 변하려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죠. 함수값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홀수가 돼야 되겠네. 그치? 홀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또 해보는 거야. 그냥 또 해봐. 그래서 F3을 한번 해볼까? 그럼 F3은 얼마냐면은 F2에다가 F1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2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 더 해보는 거야. 뭐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F5도 해보는 거야. F5도 해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F5는 F2에다가 더하기 1이야. 얘도 이거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그냥 홀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요 함수값이 커지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보다 왼쪽에 들어있는 애가 더 크기는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연한 거잖아. 2n 플러스 1이 당연히 n보다는 클 거 아니야. 무조건. 그치? 자, 여기서 얘네들을 종합해서 결론 내보세요. 자, 내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너네 머릿속으로 결론 한번 내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이 최대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다 생각하신 분들은 내일 점심 뭐 먹을지 좀 고민 좀 하고 있으세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결론을 내보자면 그래 화이팅이다. 결론을 내보자면 숫자가 커지려면 어쨌든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조금씩 계속 커질 거야. 그리고 이 숫자가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 숫자, 즉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되냐?
이미 2가 되었던 예를 들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에 F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미 1에서 2로 한 칸 건너뛰었어요. 그죠? 한 칸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야 돼. 그럼 이건 이제 7일 거예요. 7.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얘는 3이 될 거야.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5를 집어넣더라도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은 그럼 F1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3이거든? 자, 얘도 3이 되고 얘도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계속 불려나갈 수 있어. 근데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 불리는 걸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많이 불려야 되잖아. 그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작은 수를 가지고 불려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5 가지고 불렸어. 그럼 11이거든? 11을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냐? 엄청나게 23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커지는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n 값이 커지는 정도는 최대한 줄이면서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지. 이 커지는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걸 식으로 막 쓸 수 있냐? 식으로 못 쓴다 이거야. 이게 이제 함수 단원의 좀 어려움입니다. 얘네들을 깔끔하게 식으로 쓸 수가 없어. 그냥 이 이미지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얘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최대한 조금씩 커지면서 얘가 하나씩 올라가는 횟수를 늘리셔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럼 F7은 F3 더하기 1이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을 가지고 또 만드는 거지. n이 7이라고 하면은 이게 15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F7 더하기 1이 돼서 이게 얼마 되냐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야. 이렇게 느낌 와요 이거? 이거 느낌이 와야 돼. 얘는 얼마냐면은 5,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n이 102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 최소값 얼마게? 10.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이거 봐봐. 얘랑 규칙성 보이시나 혹시? 안 보이나? 얘랑 2n승 빼기 1이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그 수열 쪽 배우시면은 수열의 합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나와요. 수열의 합이 이렇게 2배씩 하고 플러스 1이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수열 가서 하시고. 그래서 얘가 1024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애초에 이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은 F 1023은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냐? 128까지니까 최대값은 어디일 거냐면은 F127이겠고 F127이겠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7이 되겠죠. 2에 7승 빼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죠?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항등식 얘기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길게도 써놨죠? 야, 이런 거 읽어보냐, 너네 근데? 좀 읽어봐. 내가 열심히 쓴 거야, 이거. 내가 쓰지, 누가 써? 그럼 우리 엄마가 써줘? 아니잖아.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거.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쓴 것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들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보면서 여기는 내가 다 쓴 거예요. 이거는 완전 내가 다 쓴 거야. 아예 앞에 뭐 예를 들어 개념 같은 거는 뭐 완전 내가 다 굳이 쓰진 않지. 뭐 내용 다 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뭐 맞는데 내가 그냥 주절주절 써놓은 거지. 여기 보시면은 딱 두 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항등식이라는 걸 보실 텐데 여러 가지 항등식들을 내가 보여줄게. 일단은 이런 식이 있고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뒤에 문제 바로 예를 한번 들어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해봐. 자, 이거 미적분 가면 주구장창 보실 겁니다. 주구장창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가서 또 하긴 하겠지만 주구장창 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고 얘가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냥 순화해서 쓸게. x, y에
어떤 수도 대입 가능하다. 자, 이게 첫 번째 중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XY에다가 그냥 내 맘대로 숫자를 집어 넣으셔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항등식에서. XY에 어떤 문자도 대입 가능입니다. 사실 이거 둘이 핵심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 여기 적혀있는 1번, 2번이긴 해. 얘네들을 그냥 요약을 하자면 저런 뜻입니다. 뭔 일 없지? 자,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이 식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나중 되면 훨씬 많은 걸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수도 대입 가능,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이거 항등식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 넣어도 돼. 근데 그 아무 숫자를 집어 넣는 게 진짜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x에 막 루트 0.1 막 이런 거 넣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수도 대입 가능하긴 한데 무조건 여러분이 할 건 있습니다. 무조건 할 거 뭐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대입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대입해. 왜냐면 이렇게 두 문자에 대한 식이 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 예를 들어 여기다가 XY에다가 둘 다 0을 한번 대입을 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F 0 더하기 0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F0이 뭔지 안 알려줬지만 F0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수도 대입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함수 쪽에서 그냥 단순히 사용할 건 거의 대부분 얘예요. XY에 어떤 수도 대입 가능하니까 뭐 0 넣고 여기 오른쪽 문제 보시면 F1은 2래. 그러고 갖고 F6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뭐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해서 찾으라는 거야. 그냥 하나씩.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나중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수도 대입 가능하다.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넣어보셔야 되는 거는 0은 진짜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찾아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숫자들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 식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냐 이거야. 아이고. 이거 맞아요?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저기에 있는 y에 x를 대입했거든?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야. 왜냐? 자, 봐봐. 여기서 보통 이게 항등식이라 하면 x, y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상관없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 XY에 그냥 똑같은 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근데 그 똑같은 수를 그냥 대표해가지고 걔를 그냥 X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이런 식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F0은 fx 더하기 f-x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런 식도 나오겠다 이거야. 이런 걸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식 하나로 굉장히 많은 식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이제 있어요. 뒤에 나중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야. 그 다음에 뭐 올림포스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래서 이 문자 대입하는 거 얘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문자를 집어넣더라도 이 식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근데 하나 딱 주의해야 될 거? 그럼 이것도 되느냐? f x 더하기 x분의 1은 fx 더하기 fx분의 1 더하기 2. 이거 되게 안 되게? 뭐야? 이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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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 걔? x가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x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뭐 되겠죠.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 뒤에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뒤에 여기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미리 설명을 하냐면 이거 나오면 그냥 쫄아버린단 말이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37번 요거 한번 보시면은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입니다. 그 다음에 f1은 3이래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f-10 더하기 f15. 자, 이걸 구할 텐데 분명히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서 f0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대입해. 무조건 해. f0은 제가 진짜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무조건 구하고 시작하세요. 이건 그냥 구하고 시작해. 그리고 90%는 0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90%는 0이야. 90%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구하고 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f1은 3이래요. f1은 3. 그러면은 f 뭐 예를 들어 -10 요거 하나만 구할게. f-10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f-10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F-5랑 F6을 더하면 A니까 -5가 2개 더해서 10값 -10값 어떻게 한다고? 아, 내가 못 알아들었어. F6을 구해. F6을 구할 수는 있긴 하죠. -5 구할 수 있으니까 F-2개 해서 잠깐만. F6을 구하고 그 다음에 F6 구하면 F6 값이 어. 나오면 F-5값 구할 수 있어요. 아, F-5를 구한다고? 아, 오케이.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 내가 왜 물어봤냐면은 이거 푸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뭐야? 그냥 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원하는 방식을 쓰시면 돼요. 저거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 F1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 대입하면은 F2도 구할 수 있는 거고 F1 더하기 F1. 자, 이것도 또 얘기할게.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사고 확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 풀었으니까 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고민 많이 해봐. 그래야 수학 나중에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F2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F3은 뭐 F1 더하기 F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시고 아니면 뭐 F4를 F2 더하기 F2로 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F6을 구한 다음에 뭐 F 마이너스 그러니까 F 이거지. -1은 F6 더하기 F-5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쵸? 아, F1. 아,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2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지.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 저걸 보자마자 나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직선이 떠오르기는 해요. 직선이 떠오르시나? 그러니까 저걸 만족시키는 식이 이거라고, 그냥. 맞나? 얘를 fx라고 해봐. 그럼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잖아. 맞나? 이게 맞아요? 맞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내가 알았냐? 봐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보통은 이걸 어떻게 푸시냐? 그냥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풀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y에만 1 집어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fx 더하기 1은 fx에다가 더하기 3입니다. 맞아요? 하나에만 숫자 넣는 거야. 이래도 돼, 안 돼? 상관없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1만큼 커지면 y는 얼마만큼 커진다는 거야? 3만큼 커진다는 거잖아. 1 커지면 3 커지고 1 커지면 3 커지고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3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fx 더하기 1은
fx에다가 3을 더한 거야. 우리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좀 그려줄게, 이렇게. 자, fx 더하기 1은 fx에 3을 더한 거야. 그러면 1,3을 지났었잖아. 여기서 1만큼 커져. 그럼 또 얼마가 올라가야 돼? 3이 올라가야 되고. 또 1만큼 커져. 그럼 또 얼마가 올라가야 돼? 3이 올라가야 되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지. 얘가 뭐냐? 그럼 얘가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울기 3짜리.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딱 대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쉬었다가 요거 관련해서 뒤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